시험 내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속상에 꺾여 있어요. 너 왜 자꾸 늦게 와? 너 왜 안 왔어 오늘? 막 장기 매일 있어? 월요일마다? 금요일에 와라. 알았지? 맞아. 우리 소개팅은 소개팅 주선해주는 거야. 너 수요일엔 뭐해? 그거 화요일은? 목요일은? 진짜로? 토요일은? 소개팅을 한다고? 아 그래? 아니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싶긴 하지. 많이 바쁘시구만. 자 얘들아 일어나가지고 역함수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문제 풀어야지. 그거 두고 사고 싶었지. 몰라 화요일. 아 화요일. 아까 뭐 했었어? 우린 그거밖에 없다. 오케이 넘어가가지고 54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자. 54번 역함수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합성도 해보시고 구해도 보시고 그냥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얘들아 내가 연습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봐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G에다가 F를 합성해가지고 인버스를 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그냥 구해가지고 역함수 취하는 게 빠를지 또는 이걸 구하는 게 빠를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둘 중에 얘가 빠를 때도 있고요. 당연히 얘가 빠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은 F 인버스, G 인버스를 알려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랑 G를 알려줬는데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알려줄 때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엔 당연히 요거 사용하는 게 빠르긴 합니다. 굳이 다시 인버스 구해가지고 또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알겠지? 이런 거 판단은 당연히 잘 좀 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당연히 위에 거 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구해보시면은 G 합성 F 해주시면은 G에다가 F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인버스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하겠고 y는 x랑 교점이 3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려면 괜히 했네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낫겠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빠르겠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바꾸면은 에이씨 그냥 하는 게 빠르겠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바로 나오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거 맞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하는 게 빠를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점을 만약에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점 이용하시는 게 빠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가지고 또다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57번 한번 풀어보세요. 57번 이것도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했어? 계산해봐. 계속. 맞나? 이거 뭐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여러 개가 있겠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역순으로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F에다가 G2를 집어넣었을 때 25가 되거든? 그럼 뭘 찾았냐면 여기에다가 뭘 넣었을 때 25가 될 건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간 거야. 진짜 그 역함수 생각 과정대로. 여기다가 뭘 넣으면 25가 되는가? 9 넣으면 25 되겠지? 3, 9, 27이니까. 아, 그러면은 G2가 9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찾은 거예요. 직접 대입 안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됐나? 여기도 마찬가지. G합성 F에다가 인버스 했을 때 19. 이건 있잖아, 여러분.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 역순으로. 예를 들어 여기도 그러면은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19니까 여기다가 뭐 넣었을 때 19가 되겠는가? 7이겠지? 여기다가 뭐 넣었을 때 7이 되겠는가? 3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나? 까꾸로 가는 거야, 까꾸로.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어요. 당연한 거야? 되게 맞는 말이잖아. 틀린 말 아니죠?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 물론 여러분 여기다가 이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당연히 되지. 근데 빠르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런 직선의 경우에서 굉장히 빨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F에다가 G2 넣었을 때 25다.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25가 되겠는가? 9다 이거야. 그러니까 G2는 9다 이거야. 이거 왜 되게? 자, 여러분 이거 왜 되게요? 아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25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왜 되냐면 잘 생각해봐. F랑 G가 1대1 함수라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 그럼 자, sin x는 2분의 1이 되는 x 무엇일까? 라고 해놓고 갑자기 6분의 파이겠군. 이러면 틀리잖아요. 맞아? 이걸 만족시키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2개 이상 있잖아. 매우 많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FG가 25가 된다는 건 얘가 25가 되도록 하는 값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대1 함수라서. 이거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내가 왜 1대1 함수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게 25가 되도록 하는 값은 유일하게 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얘가 9라는 걸.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 아닌 경우는 얘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x제곱은 1이다. 그럼 x는 뭐겠는가? x는 1이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는 1대1 함수니까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1대1 함수니까. 그러면 G2가 무조건 9여야 되겠다. 여기다 2 넣었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A는 2겠다.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야. 역함수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뭐 넣으면 19 나오는가? 7. 뭐 넣으면 7 나오나? 3. 끝이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요. 넘어가가지고 이거랑 비슷합니다. 60번 한번 해보세요.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얘도
여러분 계산 스피드도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말 중요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F 인버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F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F-3이 0이래. 그럼 또 보는 거야. X에 뭐가 들어가야 얘가 나오겠는가? 마1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인 거 맞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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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 인버스 0은 마이너스 1인 거 맞겠나?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 역함수 계산에서 함수를 안 알려주면, 여러분 이번에 숙제하면서 합성함수 계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사실상 이제 숫자 노름이죠. 숫자 노름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을 어떻게 잘 하실지 고민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62번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잉? 자, 요거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합성 함수와 역함수 단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 노름을 잘해야 돼.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변형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이거?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해도 돼요. 자, 이거 제가 여기서 이 수학자들의 그 귀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학자들은 매우 귀찮음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일하는 걸 좋아해요. 뭔 소리냐, 그 양반들이 이걸 요렇게 썼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애초에 이 계산을 마치 분수에서 F분의 1 하는 것 마냥 똑같이 계산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이 애초에 이렇게 쓴 이유 자체가 그 실수에서의 곱셈 역수 계산과 매우 유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반대로 말하면 실수랑 매우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실수처럼 계산을 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한다. 마치 양변에다가 F를 나눈다. 이런 느낌처럼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같으면 양변에다가 h를 이렇게 합성하더라도 이 식은 그대로 성립되거든. 똑같이 성립되거든. 근데 이 h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냥 f 인버스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얘가 f 인버스 g x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f 인버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건 맞나? 맞겠죠? 이것도. 사실 지금 이것도 얘네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f에다가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지금 합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지만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합성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 자체가 애초에 합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잉.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뭐와 같겠냐? f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건 맞나? 저긴 x인데 여긴 x가 아닌데 상관없나? 여긴 x고요. 여긴 x가 아닌데 상관없나? 상관없죠. 왜 상관없냐? 애초에 여기에 x를 썼다는 건, 자 봐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겠고,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당연히. 그럼 이제 끝이죠. 얘가 이제 f 뭘 구하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제곱이 2분의 3이어야 되나? 맞지?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f
마이너스 2는 여기서 막 fx 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렇게 푸신 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f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를 치환하는 거야. t로. 이렇게 한 사람 있죠? 했는데 안 돼.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 f, 그러면 t는 뭐 나와?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나오나? 맞아요? 아,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아니죠. 얘는 언제만 성립하게? x가 t의 범위 봐봐. t는 애초에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한 순간 t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아마 이렇게 푼 사람 많을 거예요. 얘를 t라고 치환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t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러면 이 t라는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t가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함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틀린다. 지우고 다시 한번 내가 써드릴게. 자, 어떻게 사실 이렇게 풀으라고 아마 의도하고 낸 걸 겁니다. 이 문제가 틀려보라고 한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좋아. 여기서 이제 얘를 t라고 치환해가지고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fx를 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t라고 치환해요. ft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오!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초에 얘는 지금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확하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이거예요. 1,1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뒤쪽에는 뭔지 모른다 이거야.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대해서는 봐봐. fx랑 f 인버스 x랑 같다며.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여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냐면 맞나?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5 나오는 거 맞나? 이거인 거 알겠어요? 이 왼쪽이? 다시 갈게. 지금 이 오른쪽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야. 이건 확실해. 이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 지금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아까 전에 내가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본 문제 있습니다. 오늘 뭐였냐면 이거거든? fgx가 gx제곱 더하기 4래. 내가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 gx가 들어갔으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했던 거 오늘 문제 중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문제. 이 문제는 내가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렸잖아. 근데 얘는 왜 안 되냐? 애초에 이때는 얘가 1차 함수였거든?
1차 함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값을 다 가진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나오게 됩니다. x 실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fx는 얘인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해. 반대편이 뭐겠냐? 어떻게 구하시겠냐?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 그러면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도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쪽 편은 뭐가 나와야 되겠냐? 얘를 뒤집은 게 나와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함수의 역함수가 여기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맞나? 얘를 뒤집었을 때 얘가 돼야 되잖아. 한마디로 얘네 둘이 지금 역함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지. 기울기 곱이 1이 되면서 1,1 지나는 거 확실하잖아. 1,1 지나는 거 확실하거든? 그럼 1,1 지나도록 만들면 요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죠. 근데 요게 이제 정석 방법이긴 하다는 거. 양변을 F 인버스로 합성하는 거. 이해됐나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치환할 때 범위 하는 겁니다. 치환할 때 항상 범위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 있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괜찮지? 뭐 5-1번은 연습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67번 요거 해보자. 이거 재밌습니다. 67번. 들려? 좀만 힘내. 이거 얼마 안 남았다. 한 두세 문제 하고 우함수 기함수 얘기만 하고 또 쉬었다가 유리함수 넘어가자. 근데 그 함수 x랑 같다 했잖아요. 근데 왜 모양이 또 다르게 나와? 이래야 오히려 역함수가 같아져. 역함수가 뭐야? 저 모양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잖아. 근데 원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오히려 모양이 달라야죠. 얘가 밑으로 꺾여 있잖아. 그럼 이게 대칭됐을 때 똑같은 게 또다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오히려 얘의 역함수가 여기 나와야죠. 그래야 얘가 뒤집혀서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역함수가 y는 x에 바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면, 얘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면 얘 역함수가 하면 뭐가 돼? 이게 되잖아. 그럼 fx랑 f 인버스 x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왼쪽 부분이 1보다 작은 부분이 얘의 역함수가 그대로 나오면 이거 대칭시켜도 어때? 그냥 그대로 얘가 또 나오잖아. 요 부분이 대칭되면서 여기가 되고. 원래 같게 안 나와요. 그럼요. 당연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같게 나와. 근데 직선의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당연히 다르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원함수랑 역함수는 달라. 그렇지 않아? y는 x 대칭시키는 게 원래 거랑 다르게 생겼죠,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 y는 x 대칭시키면 이거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 대칭시키면 잘 이상하게 그렸다 괜히.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는 일반적으로 달라. 생긴 게 당연히. 생긴 게 다른데 직선의 경우 같아지려면 오히려 얘의 역함수가 왼쪽에 그려져 있었어야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을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나오겠죠. 저 이상한 거 이거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얘는 내가 한 함수에다 그린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이거를 역함수 오케이. 다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쟤는 내가 역함수 모양을 그린 거고요. 애초에 그러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럼 이거 역함수 생기면 역함수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둘이 다르잖아. 노랑 함수랑 빨강 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fx랑 f 인버스가 완전히 같아야 되거든. 그럼 노랑 함수랑 빨강 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좀더 단순한 내려오는 단순한데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직선으로 할게. 직선으로. 우와. 자, 직선 요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봐. 얘를 fx라고 할게요. f 인버스를 구하면 f 인버스는 얘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같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냥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그럼 갔다 하면 어떻게 그려줘요? 같다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 직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 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런 조건이 딸렸다 하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fx가. 직선이 어떻게 그려졌어야 되냐? fx가 애초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직선이 두 개가 합쳐진 이거였어야지. 알시방. 아니지. 이쪽이 아니지. 이쪽에 그려지면 안 되고 이쪽에 그려야지. 이쪽에다가 요렇게 그려야지. 요렇게. 근데 이러면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애초에 기울기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는 안 만들어진다. 망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게 아니고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안 만들어져요.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 무조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아까 전처럼. 네. 근데 fx랑 f 인버스 x가 같아야 돼.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는 건 얘를 반대편으로 뒤집어도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fx가 이렇게 생겼어야죠. 이게 만약에 fx야, 예를 들어. 그럼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냐? 얘를 y는 x 대칭시켜도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이. 다시 한번 갈게요. 괜찮아. 이것만 해도 돼. 뒤에 뭐 문제 어려운 거 없어. 자, 여기 y는 x가 있고요. 그럼 fx를 내가 직선으로 그냥 해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직선. 얘가 이제 fx야. 그럼 f 인버스 x는 또 직선 기울기 너무 또 마이너스 1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똑같아요. 원래 그 인버스 하나 그냥 fx나 똑같아. 마이너스 1이면. 왜냐면은 어차피 애초에 y는 x 대칭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 1이면. 지금 더 꺾였다고 해볼게. 얘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f 인버스 x는 뭐가 되느냐? f 인버스 x는 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y는 f 인버스 x 요렇게 되거든? 빨간색이. 맞아요? 근데 fx랑 f 인버스 x랑 똑같으려면 애초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고 이게 fx면 된다 이거야. 이게 fx야. 예를 들어 이거 인버스 해봐. 그럼 뭐가 돼?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이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잘려서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함수는 이제부터 여러분 만들기 나름이에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너네 만들기 나름이야. 예를 들어 y절편이 없는 거예요. y절편 있죠. y는 fx로. 응? 여기 얘도 y는 fx인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y는 fx인 거야 지금. 이렇게 생긴 게요? 이가 좋아. 그러니까 fx가 여러분 하나의 식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fx라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되잖아. 아니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것도 함수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거 웃긴가? 이게 많이 나와 얘들아 시험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잠깐만 얘들아 이게 x축이야. 이거를 절대값 씌우면 이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러고 문제 풀어야 돼. 뭔 소리야 얘들아. 이러고 문제 풀어야 돼.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아까 그거는 1을 기준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1을 기준으로 바뀐 거죠. 그 문제 상황 자체가. 여러분 이런 함수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요. 진짜로.
너네가 심지어 이거 막 갖다 붙이고 해야 돼. 이거랑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붙어 있어야 되나, 떨어져 있어야 되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절대값 씌워야 되나, 뒤집어야 되나, 이런 것들 다 해봐야 돼. 진짜로. 여러분, 함수가 하나의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돼. 함수는 식이 아니다, 얘들아.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고정관념을 깨야 돼. 오히려 깨야 돼. 할거 다 했나? 이것만 해도 할 거 다 한 거긴 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나와? 이거 진짜 나온다? 진짜 나와. 되게 중요해. 내가 뭐 하라 그랬지? 67번. 이제 이해됐어요? 아까 저거 했던 얘기? 이해됐어? 한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풀어도 되나? 67번? 풀어볼까? 자, 여기도 가나다 나왔고요.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둘 중 하나 개념 물어보는 거거나 추론이거나. 근데 아무래도 개념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그럼 추론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라는 거죠. 이런 거 체크 잘해야 된다잉?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야. x 빼기 1, fx 플러스 3. 얘는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3보다 작을 때. 자, f2는 3인가? f2는, 자, x가 3보다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가 딱 집어 넣어주시면은 F5. F5는 얼마냐?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F4. F4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또다시.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함수 구조. 되게 특이해. 그래서 얘는 3. 재밌죠잉? 재미없어? 이거 재밌지 않아, 이런 거? 봐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학과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정상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F2는 3이다 라는 거 나오겠고, 두 번째 F1 더하기 F2는 F3인가? F1이랑 F2 구해보면 되겠다, 그쵸? F2는 구했으니까 F1이랑 3 구해보면 되겠는데, F3의 값은 얼마냐면 입니다. 이미 틀렸어요, 사실. 왜냐면 공역이 자연수라며. 맞지 않아? 공역이 자연수 아닌가? 그럼 F1에다가 F2를 더했는데 이게 나올 수 있냐? 당연히 틀린 거야, 그냥 애초에. 뭔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F1이 무조건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치? F1은 자연수일 거야. 왜냐면 공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계산 안 해보셔도, 물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F1의 값은 3이 나왔던 것 같은데, 2네? 2구나. F1은 2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얘는. 일단 마지막 디귿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는가? 존재 안 하겠죠. 그 이유는 f3과 f1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1대1 대응 아니라서 존재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정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었나? 1대1 대응이 아니었나? 네,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저게 아닌 거야. 역함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1대1 함수조차 아니죠. 1대1 함수조차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 69, 72 숙제로 하셨던 문제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발문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바꿔서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보시면 그냥 1대1 대응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넘어갈게. 이거는 계산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73번 요거 한번 해보시죠. 73번 이거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풀만합니다. 이거 하고 추론 문제 하나 하고 우함수 기함수 설명하고 마칠게요. 합성함수보다 낫지 않나 그래도 훨씬? 자, 여러분 요거 볼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정말로. 자, 첫 번째, fx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확실한 거 맞나? 확실한 거 맞나? 자, 여러분, fx가 증가함수면, 만약에 증가함수잖아? 그럼 무조건 y는 x랑만 만납니다. 아, 뭔 소리야. 아니, fx가 증가함수면 뭔 소리야. fx와 그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에서만 만나요. 증가함수면. 오케이? fx가 증가함수잖아. 그럼 반드시 fx랑 그 역함수는 y는 x에서만 만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감소함수라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증가함수는 무조건 y는 x에서만 만나. 그림 그려보시면 알아. 절대 딴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뭔 소리냐? 여기에 있는 이 두 교점이 어디로 나오는 거냐면 g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fx랑 x 얘네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fx와 gx의 교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특히나 이거 지수로그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애초에 지수로그가 역함수 관계잖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정 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그럼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요거 푸시면 되겠죠. 아우 허리야. 이거 풀면 나올 거 아니야. 맞나? 얘네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맞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거 하면은 피똥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답이 없어요. 절대 못 풀어. 애초에 이것도 못 풀긴 해.
이것도 못 푸는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그지? 못 풀어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요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제 fx는 x다 라고 놨을 때 얘네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식이 뭐라고 정리가 되느냐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a는 0 요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대부분의 경우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fx는 x라고 식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알파, 베타 이 두 교점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거든. 이 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리가 4랍니다.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4라는 건, 자, 잘 봐.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이 길이 얼마라는 소린가? 2루트 2라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 이렇게 삼각형 딱 만들었을 때 기울기 1이잖아. 자, 이 기울기에 집중하는 거야.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울기 1이니까 여기 45도일 거고 1대 1대 루트 2. 그치? 1대 1대 루트 2. 그럼 2루트 2, 여기도 당연히 2루트 2. 그럼 이 길이가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두근의 차이가, 자, 요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죠? 근각의 제관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겨. 이게 됐는가? 자, 여러분 직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거 직선 기울기가 2였잖아.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5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3분의 4면 3대 4대 5인 거야. 요런 관계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지수로그에서 특히나 진짜 많이 나와. 요거 해가지고 이제 근각계수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넘어가가지고 조금 재밌다는 말은 안 할게요. 75번 해보세요. 특이한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75번 추론 하는 거. 아따, 그림 그리기 힘드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네들은 자, 여기 이제 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추리하는 거야, 추리.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상황을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써야 될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함수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제일 편해,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볼게. F에다가 F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봐봐. 2라는 애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어쨌든 얘는 2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F에다가 F 합성했더니, 그러니까 즉 F를 2번 거쳤더니 이 함수를 2번 거치면 항등함수, 즉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2는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맞아요. 2는 3 갔다가 2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2 갔다가 3 가야 되겠죠. 그죠? 끝. F 찾았고. 이제 G가 문제인데 얘는 뭐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모르겠긴 한데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예요. G1이 예를 들어 2거나 또는 G2가 1이거나 어차피 둘 중 하나일 거야. 왜냐면 1대1 대응이라 그러거든. 둘 중 하나거든? 그래서 뭐 하나 3이거나 G가 3이거나 되게 썩은 표정 한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바로 눈치챘어요. 잠깐만 왜 이래. G1이 2거나 G1이 3이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자동 정해지니까. 그럼 G1이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 G1이 3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린데, 그럼 G를 3번 합성했을 때 1이 어디로 가냐? 1이 3으로 가죠. 안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G1은 2입니다. 그럼 G2는 자동으로 3이겠죠. 맞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임. 진짜임. 나도 이렇게 했음. 그러면 얘가 하고 확인 한번 해보면 돼. G1은 2 갔다가 3 갔다가 1 가고요. G2는 3 갔다가 1 갔다가 2 가고요. G3은 1, 2, 3. 그치?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그냥 하나 대입해가지고 체크하면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77이 조금 어렵기는 해. 그래도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2가지, 3가지 경우 나눠가지고 그냥 한 번씩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제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함수를 정말 잘해야 돼요. 함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미적분을 잘하려면 함수를 잘해야 돼. 내가 미적분을 좀 잘하거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게 제가 함수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마다 그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자랑 맞긴 하죠. 자랑 맞긴 한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확통 기하를 진짜 못했어. 확통 여러분 경우의 수 싫어하죠. 나도 진짜 엄청 싫어했거든. 기하 그림 그리기 너무 싫어했거든. 근데 그만큼 거기에 시간 투자를 진짜 많이 했고, 많이 하면 잘해져요 진짜. 근데 확통 기하는 내가 확실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때려박잖아. 그럼 무조건 잘해질 수 있거든. 근데 함수는 그게 아니에요. 함수는 그냥 대충 시간 때려박는 걸로는 좀 발전이 힘들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무조건 해야 돼. 미적분이랑 함수는. 그러니까 공부 잘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오함수랑 기함수, 요거 개념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오함수, 기함수. 확통 기하는 때려 박으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문제가 풀려. 놀랍게도. 네, 미적분은 아닙니다. 자, 우함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거 이 식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식부터 다 써놓을게. 반대로 쓸걸. F-X. 거기 써져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F
자, 이 두 가지씩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거 맨 뒷페이지에 있어, 얘들아. 36페이지에. 보고 있지? 3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식 자체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식이 나왔을 때, 아, 이 함수가 우함수구나, 이 함수가 기함수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의미하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기함수가 의미하는 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그래프 그려놓은 건 우함수 그래프 몇 개 그려드리려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 그래프는 이거 우함수 맞나? 우함수 맞나? 맞죠? y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생겨 먹은 게 y축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요런 거 있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거. y는 x제곱 같은 애들. 뭐 플러스 1 이렇게 써야겠다. 떠버렸네. 요런 애들 다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식만 한번 써볼게. 이거 우함수인가? 우함수죠. 우함수야. 우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함수 나온다잉.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전부 다 짝수차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 짝함수라고도 불러요. 짝수차수만 가지고 있을 때 저게 우함수가 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기함수 그래프 생각을 해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y는 x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런, 아니 내 맘 아님? 이거 뭐냐면 요런 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이런 애들 기함수예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여러분은 언제나 체크하시는 건 저거 그냥 넣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 y는 7, x의 5승, 마이너스 3, x 3승, 플러스 2x. 이거 기함수냐? 얘도 기함수입니다.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로 바뀌겠죠. 얘는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홀함수 라고도 합니다. 홀함수. 진짜예요. 홀수 차수 항만 있다 이거야. 다항함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순 우리말로 저렇게 뭐 바꾼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저렇게 안 하긴 해요. 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치라고 하긴 하거든. 근데 쌤들이 저렇게 안 가르칠 걸 아마.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시면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긴 한데 우함수는 우가 y축 대칭이잖아.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쵸? 우라는 글자가 y축 대칭이야.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돼 그냥.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이거 하면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아무것도 아닌 함수 그쵸? 얘 0차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항은 얘들아 상수항은 0차야 0차 짝수 차입니다 상수항도.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안 된다. 이런 애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거 기억나요? 대수특강 때 했던 거?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함수죠?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얘도 우함수다 이런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기억나시죠? 헤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이거는 얘는 또 기함수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 얘는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그냥 무조건 이걸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림 못 그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네. 아까 G1은 3이 안 됐죠? G1은 3 안 돼요. G1은 3이면 안 돼. G1은 3이 돼버리면 G, 1이 1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요. 3, 1, 3 돼. G1이 만약에 3이면 1이 3으로 가겠지? 3은 다시 1로 가겠지? 1은 다시 3으로 갈 거 아니야. 만약에 G1이 3이면. 왜? 봐봐. G1이 만약에 3이야. 그럼 얘 1은 어디로 가요? GX에 대해서. 3으로 가죠. 근데 3은 어디로 간대? 1로 간다고 적혀 있거든? 뭔 말? 그럼 얘가 또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자동으로. 계속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합성됐을 때 1이 다시 한번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함수값이 항등함수니까. 근데 그 함수값이 1이 안 나온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유리함수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안 낸 사람들 숙제 주세요. 옆에다 올려놔. 내가 가져갈게. 숙제 검사 안 받으신 분들.